그러면 발제부터 우리 좌장을 맡으신 문태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시고서 좀 발제는 그냥 여기서 소개를 하시고서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문태훈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을 오늘 발제자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하실 분이요. 광주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지속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계시고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연구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병환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하실 분인데요. 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활동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의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 됩니다. 발제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발제자분께서 20분 내외로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이니까 18분, 19분 정도 목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 김병환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조금 못 됐는데 45분까지 가능하면은 좀 맞춰보겠습니다. 주어진 내용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이행 방안으로 서브 타이틀로 국가 비전의 또 이행 체계 개선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2013년 6월쯤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좀 그런 내용으로 또 한번 제가 좀 발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약간 그것에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UN SDG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언급을 할 대로 했으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행을 해낼 것인지 우리가 의지도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국가적인 시스템이 또 어떤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그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우리 특히 우리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또 우리 전국에서 이 분야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일선의 우리 또 현장의 전문가 또 우리 활동가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상임 회장님께서 이 부분을 또 의지를 모아가지고 또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또 잘 전달해서 어떤 시스템 전환을 좀 이끌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한 6가지 주제로 우선 SDG를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 상징적 언어로만 이렇게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이런 SDG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오고 있는지 이것도 잠깐 좀 제가 리뷰를 해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목표라는 것은 대개 위에서 내려준단 말이죠. 유엔에서 그것이 유엔에서 국가 정상들이 하자 했다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이게 국가적인 이해관계랄지 지자체의 복잡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밑으로부터 우리 이제 전국에 각 우리 일선의 의제의 그런 기구들이 이걸 정말로 몸으로 이것을 이제 SDG의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밑으로부터 실천을 통해서 힘을 이제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이행 체계를 지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서 실행해 갈 것이냐 이런 내용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숙제이고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이 토론을 하게 된 것도 국회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이 국회라는 좋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SDG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과제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의 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시간 대충 뭐 15분 동안 땜직하고 저도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림 하나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유엔의 우리 상징적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이게 이제 로고 어떤 이제 이 이미지가 뭐 우리 많이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세계일보 혹시 인터넷 기사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이게 지속가능 의심되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 이 제목이 이제 세계일보에 기사가 툭 터져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평소 때 고민했던 것을 어떻게 이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잘 뽑아냈지? 지속가능이 의심되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 지금 오늘 차관님 오셨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3차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왜 그러면 그런 내용이 기사로까지 나오게 되느냐? 저는 이제 제가 제 전공이 이제 행정학을 합니다. 저는 정책학을 하는데 행정학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체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지금 유엔은 고울을 17개의 고울을 설정을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가자. 전 세계의 구성원들이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나름대로 대통령도 가서 직접 유엔 총회에서 의지를 피력도 했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포럼도 만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전부 다 상징적 제스처 이상이 아니다. 상징적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폴리티컬 그런 심볼릭 액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던질 수 있겠지만은 왜 그런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2013년에 이 문제를 여기서 짚었는데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현실이. 법령 하나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 조직 거의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예산 거의 제로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국회의원들 올해 이제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야지 이거 조금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제 정부 부처 있습니다만은 정부 부처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환경부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당연히 뒤따르지 않겠죠.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지금 밑에 세 개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저는 이제 시작하는 말에서 이제 화두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뭐 좀 올라가면 이제 87년까지 갑니다. 그때 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대한 정의를 하고 뭐 미래 세대와 뭐 현재 세대의 뭐 조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거나 본질이 훼손되고 지속 가능이란 말이 잘못 이해가 되고 아무 군데나 갖다 붙입니다. 조폭들도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란 말이 멋있기는 한데 생각 없이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 개념을 제대로 정책 속에 이해를 하고 반영하는 부처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좀 반성을 해보면서 그런 것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과제와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현재 정치적 상징적 언어나 수식어로 변질되는 상황으로 머물러 버릴까 대단히 안타깝고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 발제에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어 왔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그래도 아까 우리가 의제를 통해서 거슬러 올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역주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후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나오면서 지속가능 발전법은 그 하위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지속가능이란 말은 계속 정부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오면서 확산되면서 마침 어쨌든 간에 지금 UN SDG 2030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도 표명이 됐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그런 숙제를 지금 우리는 안게 된 것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이것은 하향적 목표입니다. 툭 던져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합의 과정을 거쳤죠. 상당히 추상적인 합의 과정들이죠. 이건 국제사회에서 뭐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다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가 단위의 SDG가 받아서 좀 더 체계화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 단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리 중앙부처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SDG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지금 이제 하향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노력이 국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17개는 사회 분야,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제도 분야로 해서 저는 크게 4개의 그런 그 틀로 이 목표들을 배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잘라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이제 융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상향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상향적으로 이럴 때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지방 수준의 이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 이행 계획은 결국은 거버넌스형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이것을 최상의 우리의 의제로 실천의 과제로 끌어내 가지고 올해부터 사실 우리는 액션을 하나씩 풀어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가는 어쨌든 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 국민들도 내용도 잘 모르겠죠.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광주에서 제가 작년에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대응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보고서 최종 인쇄에 들어간 날입니다. 오늘 인쇄 들어간 날인데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에서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우리 이제 전 이름이 푸른광주 20일 협의회 창립 20주년에 그걸 이벤트로 해가지고 광주시에 즉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낭독을 했고 한 700여 명이 참여해서 거기에 선언에 동참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광주에서 지금 이 어떤 이제 현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주도가 해가지고 이행 체계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많은 그 지역의 행정 또 전문가 또 활동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년에 한 6개월이 걸쳐가지고 광주를 예시적으로 제가 하나의 이건 중앙정부의 아까 3차 계획의 틀을 받아가지고 아직은 조금 그 당시에는 미완성이었는데 그 체계를 거의 받아서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비전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바로 이제 오늘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뭐 비전을 이제 지속 가능한 100년 광주, 뭐 지속 가능한 100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목표는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 2030을 두고 4대 전략을 뒀습니다. 이건 예시적입니다.
자연 속의 생태 공동체, 풍요로운 경제 공동체,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번 SDG에 보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 의제가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는 조금 더 요즘에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전략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대 전략을 해서 세부적으로 16대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제를 실행을 하면서 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 평가와 사전 영향 분석 평가까지 하도록 하고 지속 가능성 발전 지표, 지속 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위원회와 우리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조직을 이제 좀 잘 꾸려가지고 그 뒷받침해 주는 걸로 하고 가장 밑에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올해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로 지금 저는 광주에다 제시해 놓고 올해 이제 숙제로 지금 시청에 지금 제가 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UN SDG의 항목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좀 뽑아냈습니다. 이제 SDG를 뽑아내가지고 환경 분야에 크게 4개를 뽑아서 환경 분야의 4대 과제를 만들어내고 경제 분야도 UN SDG에서 연결시켜서 광주의 4대 과제 뽑아내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회 부문도 4대 과제를 뽑아내고 도시재생 부문의 4대 과제를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UN SDG가 지금 저는 국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3차 계획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지역의 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고 이건 이제 각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2년 전에 이 비슷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까지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으니까 뭐 제가 이것은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떤 뭐 이유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틀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이상이 이 대통령 위원으로 굉장히 이상이 높았던 이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환경부 부처 소속 위원회로 격화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굉장히 위상이 강했던 법 체계가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법이라는 환경부에 소속된 이 법으로 돼 있고 대통령에 관련되는 이 법도 뒤에 보시면은 이 녹색성장 관련법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더 또 낮춰져 가지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 곡선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이랄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상이 바뀝니다.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서 위원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위원회도 이렇게 돼 있고 지방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지방 의제가 생명력은 계속 끈질깁니다.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풍파를 겪으면서 이 지방의제 21 협의회는 이름도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지금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런 그 지방의 그런 시스템들이 국가의 시스템들을 이제 그 시스템들이 힘을 얻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좀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좀 자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자면은 사문화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은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화된 지속가능발전법, 이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문화되어 있고 하나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관련 제도의 지금 수준은 최하의 수준에 있다. 제도의 그런 수준을 보자면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진단하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SDG가 우리에게 맞게끔 새로 이루어지려면은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체제로 재정립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스토리가 복잡하죠. 여기서 그것만 이야기해도 지금 뭐 1시간 내내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기본법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는 포기할 수 없다 봅니다. UN SDG까지 와 있는 마당에 아직도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체제를 가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가고 지방도 그래서 지방의 그 이행 체계를 빨리 받아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체제를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국가의 비전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2030 목표를 제시합니다. 17개. 이건 국가가 할 일입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3대 원칙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게 지금 SDG에 실려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나갈 수 있는 기본 전략과 이행 계획들 이것이 이제 국가와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이 저는 UN SDG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가 좀 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이행 체계를 크게 여기 좀 청색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뭐 국무총리 소속 이런 녹색성장위원회 뭐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뭐 인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무총리위원회 그 위원회의 성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다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국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좀 이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체제로 지금 지방도 마찬가지로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녹색성장위원회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그것도 그냥 문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문서로만 있습니다. 위원회 한 번도 소집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지금 광주에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에.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녹색성장위원회입니다.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는 하고 있다고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을 계속 놔둡니까? 빨리 통합하고 일원화시켜야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그것이 딱 앞에서 장애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진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이런 우리 협의회와 위원회 구조도 그런 구조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뭐 기본법 체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좀 답이 좀 없다. 물론 제가 조금 너무 좀 극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법이 최상이냐 또 뭐 물론 문제 제기하겠습니다만은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딱 이게 버티고 있는 순간에 지속가능 발전법 한번 봐보십시오. 완전히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핵심적인 중요한 조문들은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중요한 조문들은 지속가능 발전법의 중요한 조문들은 다 삭제돼 있습니다. 삭제입니다. 예. 허수아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속가능 발전법 체계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만 있습니다. 계획 체계가 당연히 지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안 하죠. 광주도 제가 엄청나게 반강제 공갈 협박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안 하죠.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을 이행계획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평가 체계는 전혀 없죠. 목표는 정해놨는데 목표에 가고 있는지 아무도 체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2030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라도 보고 채점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채점을 아무도 안 하는데요. 다 그냥 말로만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냐는 것이죠. 국가도 없고 지방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조금 오버됐네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런 법령 체계와 전담 조직과 재정 계획을 포괄하는 이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런 것이 제대로 구체화될 때 구체적 실천 과제로
만들어질 때 UN SDG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